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에서 목, 허리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교수 이한동입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허리가 아픈 환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평소에도 자주 허리를 삐끗하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이번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삐끗했는데 2주 넘게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설마 디스크는 아니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외래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분을 들다가 아니면 책을 들다가 그런 식으로 허리를 삐끗해서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디스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스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허리 모형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사람 허리 크기의 허리 모형입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허리에 관절 문제입니다 하면 환자분들이 허리에도 관절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허리도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앞쪽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관절을 형성을 하고, 뒤쪽에서는 무릎이나 아니면 손목처럼 뼈와 뼈끼리 생기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 후관절이 있습니다. 후관절에 있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또 생기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통 염좌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런 염좌가 첫 번째 원인이고, 일단 디스크인지 아닌지 집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이제 저희가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데,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일자로 쭉 펴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들어봅니다. 보통 분들이야 아주 유연하지 않은 분 빼놓고는 60도 이상 다리가 올라갈 텐데,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30도 이상도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라 하는 팁을 알려주세요. 허리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은 이 허리병이 신경까지 영향을 줬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허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발목이 잘 안 올라가거나 발가락이 잘 안 움직여지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것처럼 그 대소변에 갑자기 문제가 좀 생기거나 대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응급실로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외에도 감각신경에 자극이 돼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앉지도 못할 정도,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다면 그럴 때도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되게 잘 꼬고 있어요. 네네. 한쪽 다리를 꼬는 게 네. 습관인데 네. 그게 허리 통증이랑도 연관이 있나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관절이나 디스크가 손상이 많이 가냐면 허리가 틀어지는 자세에서 손상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뼈나 아니면 이런 인대 조직이 이렇게 트는 동작이 굉장히 취약한 조직들이기 때문에 트는 동작에 계속 손상이 갈 수밖에 없고, 다리를 꼬는 자세는 그 허리를 트는 거기 때문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서 저도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자세인 건 맞습니다. 교수님, 이게 허리 통증이 아무래도 흔하게 겪는 질환이다 보니까 되게 오해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허리 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 1번, 네.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장기간 누워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 X죠, X. 일단 허리에는 이제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코어 근육이 강해야만 이제 허리에 관절이 안 좋든 신경이 눌리든 이 근육들이 어느 정도 인대 역할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안 가게 막아줄 수 있는데, 누워만 있으면 이런 근육들이 점점점 감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누워만 있는 건 만성 통증 환자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자꾸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성 통증 환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처음에 너무 아플 때는 쉬는데 그래도 좀 통증이 견딜만 하다면 되도록 빨리 걷기 정도는 시작하시려고 노력을 해야지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의 약물 치료는 일시적이고 효과가 없다? 의사들이 주느냐 그냥 단순 진통제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냥 그 즉시의 어떤 증상을 잡으려는 목적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이 통증이라는 게 계속 뇌로 전달이 되다 보면은 이 뇌에서 어떤 문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는 만성 통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끊어주는 어떤 치료 효과도 분명히 단순 진통제라도 있습니다. 찜질이나 가정용 전기치료기 같은 네. 것들이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찜질이나 전기 치료기는 일종의 다 물리 치료거든요. 주로는 뭐 몸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뼈나 디스크까지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겉에 있는 근육 정도나 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후관절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면서 손상이 있었던 부위를 풀어주고 꾸준히 하면은 도움은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돈을 많이 쓰거나 하는 거는 좀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허리 통증에는 낮은 베개가 좋다? 허리 통증하고 베개는 뭐 크게 상관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높은 베개는 실은 목에 좋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허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간접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허리에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골프를 끊지 못하세요. 그게 안 좋은 운동이죠. 허리 안 좋으신 분한테. 타이거 우즈 아시죠? 네네네. 타이거 우즈가 허리 수술을 한 6번 정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골프는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골프 치면서 많이 걷잖아요. 또 걷는 거는 또 허리에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를 만약에 정말 적극적으로 치시고 싶은데 허리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코어 운동을 미리 좀 하시고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코어 운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실은 걷기 운동이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과 병행한 운동이 제일 좋고, 그냥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에는 플랭크나 아니면은 턱걸이 같은 운동도 집에 기구를 사다 놓고 할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필라테스를 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운동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안 좋은 운동은 개인적으로 윗몸 일으키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아래쪽 배 근육 키운다고 누운 상태로 양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운동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은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하는 운동입니다. 일단 허리가 아프셔서 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상시에 그 자세나 운동만 꾸준히 잘 유지해 주신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평상시 생활습관 관리, 담배 같은 걸 안 피는 것도 중요할 거고, 너무 살이 찌지 않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관리와 운동만 충분히 해주신다면 분명히 무리 없이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